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세종병원 물리치료팀장 김세윤입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두 좌장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실적 발표만 하다가 이렇게 제 전공 관련돼서 발표를 하려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함께 오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두 좌장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발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심혈관 질환자 환자한테서 이제 CPS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운동 처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주제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종원 선생님께서 흥미롭게 이제 알고리즘, 호흡기 질환자에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수술 전에 환자에서 CPS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나인 판넬 플롯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자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운동 처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통 이제 심폐운동능력 검사를 하시면 여러분 결과지, 수치화된 결과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 이렇게 환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검사의 세팅이라든지 칼리브레이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직 단계들이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시스템 관련된 리스판스들이 각 파라메타별로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이제 수치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값에 대한 예측치, 프리딕트 값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지는 이 검사한 대상자가 호흡 그 기능에 대해서 호흡 가스 분석의 능력치에 대한 결과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나인 판넬 플롯은요, 이렇게 수치화된 것 중에서 워크레이트라든지 메타볼릭, 가스 익스체인지 아니면 벤틸레이션, 카디오바스큘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이렇게 그래프에 그래픽화되어 있는 이렇게 9가지의 플롯의 형태로 해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단순히 그 단계 어느 정도 지점에 대한 상태만 보신다고 하면 얘는 이제 시간의 단계 아니면 현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은 그 POE-TTS에서 비기너를 위한 가이드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두 연자분께서도 맥시멀 엑서사이즈에서 노력이 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 지표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질환자들의 변수라든지 아니면 가이드에 따라서 수치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POE-TTS에서의 가이드는 RER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1.15 이상 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맥시멀 워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의 80% 이상 도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맥시멀 하트레이트는 예측치의 85% 이상 도달해야 되고, 명백하게 호흡 보상점이라고 하는 RCP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VO2가 한 80% 이상의 예측치를 도달해야 이 사람은 이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라고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판넬에서 볼 수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의 피크 VO2가 확실한가? 이 지점인가? 그다음에 워크로드가 증가될 때 VO2의 반응, 산소의 소모량의 반응은 어떠한가? 정상적인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VO2와 워크레이트에 관련된 예측치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슬롭 값을 통해서 당연히 강도가 증가되니 그에 따라서 산소 소모량도 증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선형의 반응을 보이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T에 관련된 시점을 잘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무산소 역지 시점은 근육에서 이제 O2 수요가 심장 호흡기에 O2를 공급하는 능력을 초과하는 지점이 이 AT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육세포가 젖산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무산소 대사 시스템을 통해서 ATP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바이오 카보네이트,
중탄산염을 이용해서 CO2의 생산을 좀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후에 그 바이카보네이트를 다 쓰게 되면은 이렇게 CO2가 이제 과하게 생성되는 RCP의 단계 지점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T 시점을 잡거나 RCP를 할 때는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무산소 역치 시점을 보이는 여러 가지 플롯들을 이용해서 감별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하트레이트 반응들이 정상적인지, 그다음에 O2 펄스의 증가가 운동 중에 잘 나타나는지 반응들을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려할 때는 당연히 예측치의 맥시멈 하트레이트 반응이 85% 이상인지, 또 하나가 하트레이트 리저브라고 해서 우리가 예측치에 되는 하트레이트에서 검사 시에 최대 어느 정도 도달했냐,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 미만인지, 그다음에 운동 끝나고 나서 하트레이트에 대한 리커버리 반응인데요. 1분 이내에 10% 이상 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O2 펄스라고 하는 VO2 per 하트레이트, 즉 스트로크 볼륨을 예측하는 값인데, 이게 프리딕트 값의 80% 이상을 도달해야 적절한 운동 중에 증가 반응을 보였다라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말씀했던 앞서서 이제 호흡 질환자들한테 더 유의할 수 있는데요. CO2가 증가함에 따라서 VE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래프에서 보이는 VE가 증가할 때 타디알 볼륨, 1의 호흡량의 증가 반응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동안에 산소의 포화도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통해서 벤틸레이션 리미트들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EKG에 대한 변화를 감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인 판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심장 혈관 질환자에 대한 해석법이기 때문에 그 플롯 중에서 이제 카디오바스큘라에 대한 반응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CPX 검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카디오바스큘라 리밋은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펌프가 이제 불충분하냐, 그 얘기는 심장의 주요 기능이 펌프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펌프의 능력이 떨어져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허혈성으로 인해서 불충분성이 있는지, 아니면 심박수의 변동 부전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이 얘기는 당연히 운동 강도가 증가되면 심박수가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한 전달이 불충분하다. 전달하지 못하는 기능이라는 얘기고요. R2 레프트 션트에 대한 기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파라메타적으로 이런 현상의 파라메타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워크로드가 감소가 되거나 피크 VO2가 감소가 되거나 AT가 감소되거나 낮거나, 아니면 O2 펄스, 그러니까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감소된 상태에서 고평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트레이트가 초기에 빠르고 그다음에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트레이트 리저브,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트레이트를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하이 하트레이트 리저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증가된 VVCO2로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인 플랫을 보는 형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트랜지셔널 왓썸맨 나인 플랫의 형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셔널 왓썸맨 나인 플롯은 이렇게 나인 플롯에 따라서 파라메타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의 설정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들을 이렇게 묶음지어서 표현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트랜지셔널이 아니라 다른 버전이라고 하면 판넬에 따라서 파라메타들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 특성들의 놓이는 위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주제에 맞게 저희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폰스에 대한 리미티드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총 9개 플롯 중에서 2번, 3번, 5번에 대한 판넬의 해석을 좀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이는 이 그래프는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넬은 시간, 아니면 워크로드당 하트레이트나 아니면 VO2 per 하트레이트, 즉 뭐 O2 펄스, 스트로크 볼륨의 반응을 비교하는 게 판넬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1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X축이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감에 따라서 색깔별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레스팅, 초록색은 엑서사이즈 시간, 노란색은 리커버리 타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점선으로 AT 시점, RCP 시점 없으면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져서 시간당에 보이는 시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Y축의 첫 번째는 하트레이트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간당의 하트레이트의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가로축으로 예측치 값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그래프를 봤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하트레이트가 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선형으로 잘 빠르게 증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아까 예측치가 뭐라고요? 하트레이트 예측치가 85% 이상 증가가 돼야 되는 반응이 있는지, 그다음에 하트레이트 리저브가 낮아야겠죠. 낮은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말한 것처럼 맥시멀 하트레이트 값에 내가 피크 하트레이트, 도달된 하트레이트 값이 그만큼 많이 썼다, 올려놨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보라색 선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심박수에 대한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시작점에서 올라가는, 운동 끝날 시점 올라가는 지점이 많이 높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박수의 변동 부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의 움직임도 증가폭도 되게 완만한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맥시멈 하트레이트에서 운동 시 측정된 최대 하트레이트 값이 되게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쓸 수 있는 심박수량을 최대한 많이 못 올렸다. 그러면 심박수의 펌프 기능을 충분히 못 썼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운동이 끝나고 나면 운동 직후에 하트레이트는 정상 반응으로 아까 뭐라고요? 1분 이내에 10% 이상으로 충분히 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 오히려 올라갔다가 1분 이내에 검사가 끝나는 시점 수준으로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반응. 이거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의 비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 두 번째 판넬에 Y축 두 번째를 보시면 이건 이제 스트로크 볼륨을 나타내는 지표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표시로 이렇게 추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로축으로 프리딕트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의 반응은 심박수가 증가되는 형태처럼 같이 쭉 증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은 1의 박충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1의 박충량이 증가된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하게 혈액량을 잘 원하는 만큼 뿜어주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잘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시면 오히려 초반에 증가되다가 떨어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를 보시게 되시면 하트레이트 오토펄스의 예측치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형태가 낮는데 플랫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최대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낮은 스트로크 볼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심장 질환에 되게 안 좋은 지표 중 하나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스트로크 볼륨을 높이지 못하는 요소, 즉 뭐 애프터로드라든지 프리로드 아니면 수축성에 관련된 요소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또 하트레이트 관련된 반응에 문제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문제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요약을 하자고 보면은 이 판넬 2에서 타겟 밸류를 분석하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요약해서 하시면 되는데, 피크 엑서사이즈 지점에서 O2 펄스가 정상인지 아니면 감소됐는지 상승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이하에서 O2 펄스가 고온이 형성된지, 플랫하게 형성됐는지, 아니면 초기, 중기, 후반 운동 중에 O2 펄스의 선형이 아니면 선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평탄한 증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운동 후 기준선으로 O2 펄스의 회복이 좀 지연되는지, 하트레이트 부분에서는 레스팅, 운동하기 전에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운동 중에는 변화가 좀 많았는지, 그다음에 하트레이트 리저브의 값이 정상인지 높은지 낮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은 시간 혹은 워크로드당 VO2와 VCO2입니다. 앞서 이제 과장님들이 지표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그냥 말씀드리는데, 산소에 소모하는 양과 그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겠죠. 그래서 그림 1번을 보시면 X축은 시간인 거고요. Y1축을 보시면 산소에 대한 소모량입니다. 소모량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표기의 정상적인 반응은 이제 예측치가 이렇게 가로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에르고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양들이 뭐 브루스 프로토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아니면 램프 프로토콜의 양들이 표현이 되는데, 요거와 비슷한 형태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트레드밀로 검사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표현은 좀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환자가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준 프로토콜에 대한 상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울기는 이제 예측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을 Y축 두 번째를 보시면 VCO2 발생량을 보시게 되고, 시간당 VCO2의 발생량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롭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예측치는 이만큼 있는데, 운동 끝날 때 도달되는 VO2의 생산량 요거밖에 소모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예측치까지 많이 못 도달했다는 얘기고요. 경사도가 되게 완만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산소를 요구하는 양은 되게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딜리버리에 대한 임페어먼트가 확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운동이 노란색이 아까 리커버리라고 했는데 리커버리 없이 갑자기 확 종료된 것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앞에 AT 시점에서 갑자기 파란색의 VO2가 증가 없이 빨간색의 CO2가 확 증가되더니 운동이 종료됐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즉 무산소 대사 시점만 확 증가됐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된 거는 심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벤틸레이션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추가적인 요소의 고려도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다. 그래서 높은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에 대한 그런 요소도 추가적인 감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넬 3에 대한 타겟 밸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크 VO2가 정상 한계 내, 우리 말하는 예측치 범위 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그다음에 초기에 평탄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VO2의 감소 또는 정체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운동 종료 후에 VO2의 그런 오버슈트, 호흡과의 감소와 함께 단기적으로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해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지, 아니면 운동 후 비준선까지 VO2 회복의 지연이 있는지, 그다음에 운동 중에 VO2 피크와 워크로드에 대한 반응들, 그다음에 여기 오실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그 김경희 과장님이 얘기했던 신부전 환자들 주로 보일 수 있는 오실레이션에 대한 패턴들이 이제 운동 중이라든지 레스팅에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넬 3를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심장 혈관계 제한을 추후에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반응인데요. 세 번째는 VO2의 CO2와 하트레이트의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VO2를 얘기하는 거고요. VO2가 증가될 때 하트레이트의 반응과 그다음에 VCO2의 반응을 이제 그래픽한 판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1의 하트레이트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V2가 Y2에 대한 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얘에 대한 위치는 이렇게 하트레이트고 VO2라고 하는 초록색의 기울기보다는 아래에 형성되는 것들이 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얘보다 위에 있으면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산소에 대한 소모량이 낮을 때 하트레이트가 높게 일어난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조그만 산소를 발생시키는 일을 해도 심박수가 많이 뛴다.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산소를 요구하는 양이 조금만 했는데 CO2가 발생량이 많다. 그것도 좋은 반응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보다 아래 형성되는 것이 좀 더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래프 2를 보시게 되시면 하트레이트 반응이 되게 불균형적인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으면서도 불균형적인 반응이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펌프를 카디악 아웃풋을 끌어갈 때 그죠? 하트레이트에 대한 반응이 되게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되게 좀 비효율적으로 펌핑을 하고 있다라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넬의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렇게 AT를 결정하는 첫 번째 레퍼런스가 되는 게 가장 이 판넬의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AT 시점 막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RER 얘기하면서 VCO2 per VO2를 막 얘기하면서 하셨을 텐데 그거를 할 때 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AT를 잡을 때는 V 메서드라고 하는 방법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X축에 VO2 per Y축에 VCO2를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O2보다 CO2가 갑자기 증가하는 지점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확연하게 판넬에서는 판넬 5번째는 이 AT 지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운동 시작에서 끝나는 지점보다 되게 앞서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AT가 보통 40% 이내에 발생이 되면 되게 안 좋다고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측치보다는 VO2 max보다 예측치보다 되게 앞서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초기에 무산소 대사 반응이 일어나서 이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무산소 반응으로 엄청 많이 운동을 가져갔다라고 의미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마닌 판넬은 5번째는 분석을 할 때는 AT 타겟의 범위를 잘 정하시거나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감소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판넬을 할 때 추가적으로 벤틸레이션에 대한 리미트가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넬 4라고 하는 CO2에서 VO2의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판넬 7은 VE 반응에서 타디알 볼륨, 이의 호흡량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패턴을 확인해서 이 CO2가 증가되는 시점에 벤틸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면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감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같이 VE per 타디알 볼륨인데 다른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스피레이터 캐파시티랑 바이탈 캐파시티의 기준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CPT 검사 중에서 PFT 검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는 먼저 스피로메타 검사를 하고 CPT를 검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CPT 검사만 수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동 중에 기준되는 스피로메타 값은 그냥 예측된 값이다. 얘는 실제로 검사된 값을 가지고 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환기량 중에서 반응들, V 타디알 볼륨의 반응과 여기 타디알 볼륨의 반응이 어떨까요? 얘는 균일하게 가지만 얘는 불균일하죠. 이거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환기 갈 때 호흡이 들쑥날쑥 되게 불균일했다는 거는 호흡이 들쑥날쑥했다는 거는 되게 환기 벤틸레이션에 대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VO2 때 하트레이트의 증가가 선형이 있는지 불균일한 건지 앞서 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판넬 5번째에 대한 분석의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한 해석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간단하긴 한 건데요. 시간이 운동 처방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왜 하냐?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퍼포먼스 증가를 위해서 하지만 저희 환자를 대상으로는 이런 증가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해야 될 게 타겟팅, 골 세팅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골 세팅에 따라서 이분의 그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되게 여러 가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정하셔서 그거에 따른 플래닝을 꼭 잘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운동 처방할 때는
그래서 이제 개발되고 FITT의 운동 처방을 적용할 텐데 저희는 이제 인텐시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인텐시티의 메소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환자 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 환자에게는 그럼 이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메소드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누구를 가리키진 않겠습니다. 분위기가 엄청 엄숙해서요. 두 번째 판넬에서는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토펄스의 반응을 보시게 되시면 크게 오토펄스의 반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하트레이트 반응 따라서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면서 도달하지 못한 점, 스트로크 볼륨의 낮은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판넬에서는 VO2 값이 잘 도달됐는지, 그다음에 AT 메서드가 운동 중에서 어느 에어로빅 메서드가 높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약간 도달하지 못한 낮긴 했지만 좀 낮았다. 그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고 고평부가 운동 후에 보였다. 그다음에 5에서는 AT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측치의 40% 이상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심전도라든지 그다음 수치화된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이제 BP의 반응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BP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시스톨릭 BP가 증가되지 않고 140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한테서는 운동의 강도의 처방을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쓸 수 있는 건 하트레이트를 충분히 잘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처방처럼 운동하시는 분한테 갖고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쓸 수 있게 운동 처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트레이트에 갖고 있는 반응들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맥시멈 하트레이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장점과 그다음에 뭐 고려점, 함정들은 있겠지만 이 환자분이 운동 고강도에서는 시스톨릭 BP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하트레이트 리저브의 방법을 좀 적용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환자이기도 하고 약물은 복용 안 했지만 고강도에서 운동 반응이 이제 충분하게 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정종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더레이트 인텐시브 컨티뉴스 트레이닝을 쓰게 돼서 이 정도 강도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이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써서 이렇게 방법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뭘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가 아니라요. 저희는 그 처방을 할 때 뭐를 모니터링하고 타겟팅할 건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타겟팅은 뭘까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시겠어요? 이 사람 높게까지 만들어주면 되나요? 시스톨릭 볼륨이 되게 안 올라가게 높게만 해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스트로크 볼륨의 반응들이 높이는데 숨차지 않게 시스톨릭 BP가 충분하게 잘 증가되면서 그 고강도의 운동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부족한 거, 베너스 리턴을 어떻게 좋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운동의 형태에 집어넣어서 해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공식을 집어넣어서 운동의 형태가 아니라 그거는 형태는 만드시고 저희의 눈과 그다음에 생각은 포커스는 타겟 모니터링을 좀 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좀 어려우셔서 다들 아까보다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두워지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좀 죄송하고요. 네,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표현을 잘 못해서 팀원들에게 항상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저희 팀원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 항상 많이 도움을 준 오늘도 치열하게 일을 하고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밥도 못 먹고 치열하게 와서 열심히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